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오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보시게 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경기는 신시내티 대 휴스턴인데, 오늘 제가 이제 방제에 걸어놓은 대로 좌완 비율이 대단히 높은 날이에요. 좌완 비율이 43.3%에 달한다고 하던데, 일단 로돌로는 이제 부상 복귀 전입니다. 올 시즌 첫 등판이고, 보니까 뭐 투구수 제한 이런 건 없을 거라고 하는데, 그래도 한 89에서 109가량 뭐 이 사이에서 형성될 것 같기는 합니다. 작년에도 좋은 시즌을 보냈지만 이제 부상 때문에 많이 뛰지는 못했었는데, 뭐 이렇게 이제 좌완 상대로의 강점 이런 게 제일 두드러지는 선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낮 경기에 강하다지만 내일 첫 경기부터 밤 경기이기도 하고, 최근에 마이너리그에서 많은 이닝을 소화하지는 못했었어요. 성적 자체는 괜찮다고 할지라도 이게 신시내티가 지금 7연패를 봐갖고 그게 전부 다 원정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중부지구 막 1등을 하다가 이거를 컵스한테 넘겨주고, 워낙에 지금 중부지구가 치열하다 보니 최근에 7연패 박아가지고 중부지구 꼴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홈으로 돌아오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원정에서 7연패를 한 상태다. 근데 그 7연패 기간 동안에도 좀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생각보다 저력도 있었고, 아쉽게 진 경기도 많았었고, 시카고 컵스와의 3번은 한 점 차 게임 역전패, 그리고 제일 가장 최근 경기만 무난하게 진 거였는데, 신시내티가 저는 저력은 없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올 시즌은 이제 원정보다 홈에서의 이런 홈런 같은 게 더 터진다든지, 원래부터 그런 구장이고 이런 게 있는데, 로돌로가 이제 그 좌타자한테만 강하지만, 이게 휴스턴에 좌타자가 별로 없어요. 요르단 알바레즈 있는 거. 요르단 알바레즈가 지금 진짜 엄청 잘하는데, 그런 거 말고는 사실 로돌로가 강점을 좀 보이기가 어렵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휴스턴이 버로스도 얘도 뭐 땜빵 선발 유형이에요. 워낙에 좀 쓸만한 애들이 없다 보니까 쓰는 거지만, 작년에 피츠버그에서 뭐 역할이 없지는 않았는데 휴스턴 오니까 그냥 그저 그렇더라고. 최근에는 그래도 뭐 1인분 해준 면모는 있습니다만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로돌로한테 그렇게 꿀릴 건 없다고 보는데,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뭐 요르단 알바레즈나 이제 크리스티안 워커, 얘네 둘은 잘하지만 다른 애들이 딱히 뭐 좀 쫓아와주지 못한다던가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애매하네요. 그냥 개인적으로는 그냥 신시내티 승이나 이게 오바 보고 있는데요. 사실 뭐 둘 다 좀 믿기 힘든 그런 상태처럼 보입니다. 다음은 필라델피아 대 콜로라도고, 루사르도는 제가 여러 차례 좋은 얘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도 많이 보이는 거는, 자, 루사르도는 지금도 밥입 같은 게 굉장히 높아요. 아직도 높아. 원래 이게 398인가 그랬는데 지금 많이 떨어졌지만 여전히 높고, 잔류율도 여전히 좀 아쉬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출루했던 주자들이 득점으로 연계되는 이런 확률이 꽤나 높게 지키기도 한다, 이러기도 하고, 그래갖고 얘가 지금 방어리 5.09인데 FIP는 2.7이거든요. 단순하게 그냥 리그에서 지금 방어리랑 FIP의 괴리가 가장 높은 선수가 루사르도입니다. 그만큼 뭐 불운했다는 것도 있고, 이 선수의 실력 자체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뭐 이런 건데, 뭐 루사르도는 좀 더 이제 보충 설명을 하면, 뭐 작년에 이제 스위퍼가 되게 좋았거든요. 그리고 포심이 구속이나 이런 거나 막 좋은데, 포심이 높은 평가를 못 받아갖고 지금 스위퍼를 가장 많이 쓰는데, 올 시즌에는 뭐 구속까지 오른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부터 이렇게 휘핑 레이트나 K% 이런 상대의 헛스윙 유도하고 삼진다는 이력이 좋은 선수였는데, 이런 것들이 더 증가된 부분들이 있어요. 심지어 제구도 좋은 상태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오히려 루사르도는 작년보다 이제 퀄리티가 좋게 느껴지는데, 지금 운이 안 따라가지고 순전히 5.09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루사르도가 당장 오늘도 뭐 운이 따를지 모르겠다, 필라델피아 수비는 리그에서 가장 안 좋은 수준이고 이래가지고 의심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루사르도는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뭐 돌랜더도 괜찮습니다. 이 친구도 원래 포심 같은 게 이제 공은 좋은데 하이패스도 좋고 막 이런데, 사실 그 포심이 되게 낮은 평가를 받았어요. 그러다 올 시즌에 여러 가지 괜찮아진 것들이 있었었고, 최근 경기들에서 조금 아쉬웠긴 합니다만은, 그건 또 이제 홈에서 애틀랜타 빠따를 상대한 거다, 이래가지고 좀 고심했다는 것도 있고, 저는 뭐 돌랜더는 여전히 결은 있다고 보기는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냥 필라델피아를 좀 더 보고 싶기는 해요. 어제는 너무 제이트긴이 잘해버렸고, 반대로 페인터는 이제 시민 투수답게 좀 처마갔던 날인데, 필라델피아가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는 괜찮다고 느끼고 있긴 합니다. 7.5 기준에 오바 보는 건 너무 낮아서 그냥 순전히 보는 건데, 일단 저는 뭐 루사르도 미더로도 할게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필라델피아가 좀 배당은 낮은 느낌? 이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볼티모어 대 어슬레티스인데, 브래디쉬랑 제이콥 로페즈입니다. 둘 다 올 시즌은 좀 기록이 좋지가 못합니다. 일단은 얘네 둘 다 좀 볼넷이 엄청 많거든요. 제이콥 로페즈는 지금 이닝도 30이닝밖에 안 막았는데 볼넷이 22개예요. 그리고 바로 밑에 이제 브래디쉬도 32이닝 동안 볼넷이 21개나 된다. 둘 다 WHIP도 굉장히 높고, 일단 주자 출루가 많아가지고 위기가 많은 데다가 현재 방어율도 뭐 개판인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뭐 브래디쉬는 어쨌든 지금 제이콥 로페즈보다 표면적으로 낮기는 한데, 사실 뭐 2023년에 그런 영광스러운 면모들을 많이 못 보여주고 있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로페즈는 제가 저번에도 이 친구가 뭐 제구 같은 게 아쉽긴 하지만 그 ABS 챌린지에서 조금 이제 불운한 면모가 있다. 그리고 얘가 올 시즌 또 이제 피안탈도 꽤나 높기는 한데,
작년에도 포심이 낮은 평가는 아니었어요. 작년에는 포심 피하는 타율이 209에다가 기대 타율이 이제 169였다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그 타율 자체는 316인데 기대 이런 피한 타율은 164로 작년이랑 비슷한 수치거든요. 오히려 더 낮은 면모가 있어가지고 지금 생각보다 이 포심의 피한 타율이 기대 타율보다 훨씬 더 높은 상황이다. 이런 건 있어서 저는 로페즈가 다소간에 불운한 면모가 있다고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과연 그런 것들이 또 어떻게 작용을 할지. 구속도 안 나오고 그냥 단순하게 이 친구는 좀 디셉션 같은 거에 대한 이점 뭐 그런 것만 있다고 보는데 어슬렉시스가 원정으로 갈 경우에는 이 점수가 되게 안 난다고 합니다. 홈보다도 4.3선정간이나 언더로 난다 뭐 이런 것까지 있는데 사실 저는 이 경기는 그냥 볼티 쪽이나 오바 보고 있긴 하거든요. 뭐 빠따의 폼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봐도 좀 더 볼티가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어슬도 어제 뭐 잘 치기도 하고 무서워요. 단순하게 쉽게 생각할 만한 경기는 아닌 것 같고 두 선수 모두 다 저는 약간의 뭐 불운한 면모는 있다고 봅니다만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기회를 많이 내줄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거 생각하면은 일단 뭐 오바 9.5여도 오바 좀 보고 싶고 볼티 쪽으로 보는 거는 크게 와닿지는 않기는 하네요. 자 그리고 다음은 토론토 대 천사 경기입니다. 시즈랑 데트머스 둘 다 뭐 나쁘지 않게 해주고 있어요. 일단 시즈는 예년에 비해 훨씬 더 좋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요즘에 좀 실점이 있기는 합니다. 최근에 두 경기 연속으로 뭐 수비 실책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불운한 면모는 있긴 했는데 직전용이 그래도 7이닝이나 먹어주긴 했었어요. 그리고 데트머스도 이제 그 마무리 같은 것들을 하면서 좀 더 이제 좀 보완된 상태이긴 합니다. 지금 사실 양팀 다 빠따적으로는 뭐 꾸준하거나 이런 거는 별로 없어가지고 천사가 뭐 원정 가면 점수가 훨씬 더 많이 난다고 하는데 7.5를 받았거든요. 선발들의 퀄리티는 나쁘지 않고 시즈도 뭐 천사 상대를 괜찮게 해왔다. 여기 있는 것처럼 토론토는 뭐 좌한 상대 약세라든지 홈에서는 더더욱 아쉽다든지 반대로 천사는 원정일 때 우한일 때 이런 거 뭐 더 좋아진다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이거는 겉으로 봤을 때 둘 다 삼진을 잘 잡는 유형이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토론토는요 리그에서 가장 이제 삼진을 안 당하는 팀이기도 합니다. 이제 볼넷 같은 거 좀 적은 편인데 대신에 이제 좀 끝까지 컨택을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 편이어가지고 뭐 데트머스의 장점이 조금 줄어들 수 있겠다. 그런 것들은 조금 느꼈었고요. 반대로 천사는 리그에서 삼진을 가장 많이 나는 팀이다. 그래서 난 둘 다 삼진을 잘 잡는 이런 투수들이라면은 천사가 조금 더 빠따를 헛돌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어서 일단 저는 뭐 토론토 쪽으로 보고 있기는 해요. 선발들의 퀄리티 차이도 그래도 시즌 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고 장점 같은 것들도 배가 될 만하다 뭐 이런 거여서 토론토의 빠따 생각하면 언더도 괜찮게 생각은 합니다. 근데 7.5는 너무 낮기도 한 것 같기는 해. 저는 뭐 토론토 쪽이나 언더 보고 있는데 솔직히 뭐 쉽게 생각할 만한 경기는 아니네요. 역시나 흐름도 둘 다 빠따가 애매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음 보스턴 대 템파베이입니다. 코널리 얼리랑 숄텐스. 어제도 보스턴이 이제 베넷을 냈는데 오늘도 코널리 얼리면은 뭐 이틀 연속으로 좀 이제 신인급을 내는 편이에요. 글쎄 얘는 이제 스프링 캠프 때는 구속이 막 95, 6마일 나왔었는데 지금 구속이 좀 안 나오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생각보다는 좀 더디게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뭐 현재 기록 같은 거는 그리 뭐 나쁘진 않은 수준 같기는 하더라고요. 일단은 뭐 좀 지켜봐야 되고 템파베이는 어제 이제 그리핀 잭스가 4이닝이나 던졌는데 원래 이제 숄텐스가 나오는 날에는 그 앞쪽에다가 잭스가 한 2, 3이닝 정도 던지고 그 다음에 숄텐스가 이어맞는 구도였거든요. 근데 어제 숄텐스를 아끼고 오늘 좀 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템파베이 이런 마운드 구성이 좀 애매하다는 건데 템파베이가 그동안 엄청 언더게임이 많다. 어제는 본인들도 점수를 많이 내고 초반에 보스턴한테 실점을 조금 했었어요. 이거는 보스턴도 요즘에 빠따가 그나마 좀 살아나는 부분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사실 어제까지 뭐 이어지는 것까지는 아니었었고 양팀의 빠따 차이 같은 거는 템파베이가 사실 뭐 잘 치진 않지만 최근에 안타 개수도 꽤나 있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보스턴보단 낫다고 생각되긴 하거든요. 보스턴은 반대로 뭐 수비가 좋다던가 뭐 이런 게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신인을 내야 되는 이런 너무 많은 이런 선발진들의 부상이나 불펜 차이도 저는 템파가 지금 생각보다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근히 잘 버텨주고 있긴 해가지고 이것도 어려운 경기인데 저는 뭐 굳이 본다면은 템파베이의 승리나 뭐 이제 언더세가 끊겼지만은 그래도 또 한번 언더를 볼만은 하다 뭐 이런 쪽으로 보고 있는데 그냥 뭐 템파베이의 승리 역배 뭐 이런 거에 좀 더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이애미 대 워싱턴 경기는 이게 스넬링이 이제 마이애미 신인 투수거든요. 올 시즌 메이저리그 이제 첫 등판이라고 하는데 패덱이 이제 DFA를 당했습니다. 너무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마이애미 2순위 유망주로 올린 건데요. 뭐 옛날에는 구속이 좀 잘 나오다가 좀 구속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 근데 최근에 마이너리그를 굉장히 잘한 면모들이 있습니다. 삼진도 잘 잡기도 하고 이런 게 있는데 뭐 이닝을 오늘 얼마나 소화할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메이저리그 첫 등판인 선수다 뭐 이런 거고 그리고 이제 포스터 그리핀은 이제 일본 야구에서 건너올 선수들 가운데 가장 안정감 있는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어리 뭐 2.27에 달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지난번 경기도 6이닝이나 버텨주긴 했었어요. 사실 좀 이제 뭐 수비 실책 같은 걸로도 겹치기도 하고 뭐 이런 건 있었는데 무자책이지만은 볼넷을 제공해가지고 추가 실점을 줬다 이런 것들도 책임을 회피를 할 수는 없어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런 기록 대비 사실 뭐 실제적인 활약은 조금 아쉽다고 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도 이닝을 잘 먹는다 뭐 이런 게 좀 보이는 것 같고 아까 제가 이제 그 루사로도 얘기를 드리면서 리그에서 가장 지금 억울할 만한 투수다 이랬었는데 반대로 포스터 그리핀은요
아무래도 뭐 삼진다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현재 보이고 있는 방어율 대비 FIP는 되게 높은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 이 친구도 언제 좀 무너질지 모른다 이런 게 있기는 한데 일단은 겉보기에는 그래도 안정감이 있는 유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플레이 스타일상 뭐 삼진장 능력이 뛰어나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좀 FIP로 손해를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이게 둘 다 지금 이제 홈이랑 원정 패사를 봤을 때 마이애미는 홈으로 왔을 때 원정보다도 그 이제 마진 같은 게 조금 더 좋은 편이고 반대로 워싱턴도 원정일 때 마진이 훨씬 더 좋습니다. 홈보다 뭐 실점을 덜 한다던가 득점도 잘 내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둘 다 뭐 이런 것들이 좀 그 반대 성향으로 가긴 하더라고요. 근데 마이애미는 지금 보면은 이제 선두 타자 라인들 이제 선두 타자 라인에 힉스나 노어비, 에드워즈, 오토 오로페즈 여기까지는 오피스가 굉장히 훌륭한데 그 밑에는 정말 개판이에요. 작년에 잘했던 스타워스 같은 애들이 지금 뭐 잠잠하다던가 이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이게 포스터 그리핀이 얼마나 좀 선두 타자 라인을 잘 요리를 하느냐, 초반에 실점을 잘 견뎌내느냐 이런 것들이 관건일 것 같은데 제가 저번에도 몇 번 말했던 워싱턴이 여기 있는 좌한 상대로의 강점 이게 원정인 경우에는 특히나 이게 좀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편이거든요. 워싱턴이 너무 저점이었던 그런 시즌들 빼고는 대체로는 좌한 상대로 원정일 때 특히 좀 좋은 편이기도 합니다. 나는 이런 것까지 살려서 요즘에 마이애미 빠따 일단 못 믿을 만한 상태고 워싱턴은 분위기가 그래도 조금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둘 다 예년에 비해서 수비 같은 것들도 많이 올라왔고 저는 그냥 뭐 신인 투수라는 거 여기다가 뭐 안정감이 있는 그리핀이라면은 좀 더 신뢰도는 그리핀 쪽이 있지 않나. 저는 워싱턴의 역배 방향 뭐 그런 쪽으로 보고 싶었던 경기입니다. 다음은 클블 대 미네소타인데 파커 매식이랑 프릴립입니다. 사실 이제 매식도 저는 좋은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닝을 조금 더 먹어줄 필요는 있어요. 지난번에도 좀 더 공격적으로 피칭을 하다가 조단에 꽂아 넣으려고 하다가 슬라이더나 하이패스트볼이 좀 홈런을 맞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이게 뭐 실점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어쨌든 뭐 피홈런 같은 데서 자유롭지는 않더라. 올 시즌 피홈런이 4개밖에 없었는데 지난번 경기에만 3개를 맞았어요. 요즘에 이닝 소화도 조금 아쉽고 그리고 이제 프릴립도 신인 선수인데 이제 3경기째입니다. 근데 3경기 전부 다 얼추 그냥 5이닝 정도 적당히 막아주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저번 경우도 피홈런이 전부 다 솔로런이었는데 딱 이제 프릴립이 내려가고 나서 토론토한테 개털리는 경기가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선발 투수로서는 그래도 뭐 이제 합격점이긴 하다. 미네소타 내부적으로도 이제 순위 유망주도 좀 높은 선수이기도 한데 글쎄요 둘 다 일단은 좀 경험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클리블랜드 승리를 보긴 하는데 일단 배당 자체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보단 조금 더 높이 받아야지 갈만할 것 같은데 요즘에 그리고 미네소타 조금 오바세가 심하고 클리블랜드도 비교적 오바가 많긴 하거든요. 근데 클리블랜드는 이제 홈인 경우 프로그레시브 필드가 투수 친화적인 구장이다 보니까 점수가 좀 덜 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7.5를 받은 것도 이게 구장빨 때문에 그리고 선발들도 어쨌든 아주 뭐 못 믿을 만한 애들은 아니다 이런 거 생각해갖고 저는 좀 애매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뭐 오바 같은 거 아주 뭐 깔끔한 이런 경기를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선발 투수들이 그런 거 생각해가지고 뭐 클리블랜드 승이나 오바 정도 그렇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켄자 대 디트로이트고 부비치랑 몬테로입니다. 부비치가 겉으로 봤을 때 3.3이면은 작년에 이어서 올 시즌도 나쁘진 않거든요. 내가 이 친구의 경기를 봤을 때 조금 불안불안하다. 뭔가 작년 같은 이런 공격적인 피칭이나 수치상으로 좋게 보이는 게 별로 없다.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의심을 했었는데 어쨌든 지난번 경기 7이닝을 매우 잘 막아준 경기가 있었습니다. 시애틀 상대로. 뭐 그전에도 이제 몇 번 털리는 경기가 있긴 했지만 올 시즌도 디트로이트한테 한번 고전하긴 했었거든요. 4.2이닝 동안 5실점 뭐 이렇게 해줬었는데 그래도 겉으로 봤을 때 홈런도 작년에 이어서 여전히 뭐 많지도 않고 삼진도 괜찮게 잡습니다. 피안타도 27개밖에 안 되던지 그냥 제가 의심하고 있는 것보다는 좋은 선수로 보이기는 해요. 딱히 뭐 FIP의 괴리나 이런 것들도 크지는 않고 그리고 몬테로도 지금 3.48이면 나쁘지 않습니다. 뭐 얘냐면 한 2년 동안 지금 땜빵 선발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데 그래도 직전 경기는 6.2이닝이나 닫아주기도 했습니다. 이닝 소화 능력 이런 거는 좀 의구심이 들지만 직전 경기는 괜찮았다. 그래서 일단 몬테로도 그렇게 뭐 믿을 건 아니야. 둘 다 뭐 장기적인 믿음은 없다. 그냥 이렇게 보이는데 얘네들이 꾸준하게 디트로이트가 맞대결상으로 유리한 게 많기는 했었거든요. 지금 상태로는 사실 선발도 그렇고 켄자가 그리 나쁘진 않아. 최근에는 바비 위트 주니어도 많이 살아나고 있는 것도 그렇고 또 이제 홈으로 올 때 특히나 원정보다 많이 좋아진다. 우한 상대로 홈일 때 괜찮다. 뭐 이런 거까지 겹쳐가지고 저는 켄자가 비교적 겉으로 보이는 것보단 좀 괜찮은 분위기 있다고 보이고 디트로이트는 빠싸가 계속 별로거든요. 맥고니글 정도 말고는 진짜 믿을 놈이 별로 없는데 사실 켄자가 조금 더 배당이 좋았으면 좀 더 보고 싶긴 했지만 솔직히 좀 걱정되긴 합니다. 켄자 배당이 좀 구려가지고 이 정도에는 쉽게 선택할 만하다고 보진 않았어요. 저는 뭐 켄자를 가더라도 조합에 넣을 것 같진 않아서 그냥 패스하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화싹 대 시애틀이고요. 버크랑 행콕은 둘 다 뭐 이제 좀 연차가 많은 선수들은 아니지만은
일단 션 버크도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말미쯤 그리고 올 시즌 초반에도 이닝 소화 능력이 떨어졌었는데 최근에는 뭐 6이닝, 7.1이닝, 6이닝 이렇게 잘 먹어주고 있는 것들이 보이더라고. 뭐 예년에 비해서는 이제 배럴 타구에 대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급감을 했다든지 제구력도 좋아지기도 하고 지금 이제 화싹에서는 꽤나 좋은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데이비스 마틴과 더불어서 작년에 이제 셰인 스미스 같은 애들이 잘하다가 지금 사라졌는데 버크는 꽤나 이제 좀 안정감 있는 활약을 꾸준히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애틀도 얘네들도 빠따가 아직 포텐셜은 있지만은 원정일 때 아쉽다는 면모를 많이 얘기를 했었고 반대로 행콕은 직전 경기 때 아주 커리어 하이리 경기를 했습니다. 삼진을 14개나 잡고 7이닝이나 건졌다. 템파베이한테 뭐 피안타를 좀 이제 뭐 적게 맞는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그래서 행콕도 얘가 원래 시애틀의 이런 다른 선발들에 비해서 후순위라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지금 실제적인 활약은 LG가나 애들보다도 낫습니다. 카스티오나 뭐 길버트 이런 애들보다 훨씬 더 나은 면모를 보이고 있어가지고 행콕도 믿을만 하거든요. 그래서 시애틀이 원정인 경우에는 빠따가 조금 사그라든다든지 최근에도 좋지가 않은 거. 화싹도 얘네들도 이제 원정보다 홈으로 왔을 때 점수가 좀 덜 난다고 하더라고요. 난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은 언더 같은 거?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리그에서 지금 시애틀이 가장 한 점 찾기 빈도가 높은 팀입니다. 15번이나 돼가지고 거의 뭐 40%에 육박을 해요. 나는 이 정도 선발이면 사실 빠따보다는 투수의 개입이 좀 더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뭐 화싹의 역배가 좀 더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한 점 찾기 게임이나 뭐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근데 화싹이 얘네들이 언더를 보기엔 좀 애매한 팀이기도 해요. 반대로 그래도 시애틀은 여전히 괜찮은 이런 불펜이 있다든지 둘 다 컨디션 오피스 상으로는 좀 하락세가 있다. 이런 거 생각하면 뭐 언더도 일리가 있다고 봤습니다. 다음은 밀키 대 양키스인데요. 미저라우스키랑 프리드는 둘 다 훌륭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 애들입니다. 미저라우스키는 직전 경기 5.1이닝 동안 노히트를 했었고 그리고 거의 뭐 평균 100마일이 나왔었어요. 아주 압도적인 투구를 한다. 이런 게 있었는데 조금 더 이닝만 더 먹어줬으면 좋겠어. 삼진 능력이나 이런 거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은 이닝을 조금 더 먹어줄 필요는 있다. 어쨌든 이닝 대비 지금 뭐 제구도 그렇게 크게 아쉽지는 않고 큰 거를 만든다던가 뭐 볼넷이 많다던가 이런 것도 아니에요. 작년보다 훨씬 더 괜찮은 것들이 있거든요. 저는 여전히 의심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훌륭한 모습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되고 반대로 프리드는 얘가 이상하게 홈일 때는 조금 고전을 합니다. 물론 이제 홈이랑 원정에서의 경기수 차이도 있고 그냥 얘는 프리드는 커리어 방어리 뭐 3점대 초반일 정도로 매우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고 올 시즌도 이 정도면 괜찮잖아요. 피홈런도 원래부터 좀 적은 스타일에다가 이런 것들은 보기 좋은데 글쎄 좀 생각보다 위기를 좀 주기는 주더라. 지난번에도 무사말로 내줬는데 거기서 좀 실점을 최대한 적게 통제를 하려고 한다던가 뭐 이런 건 있지만은 글쎄요 프리드가 약간은 좀 애매해 보이기는 해. 그래도 그냥 전체적으로 좋게 볼 만한 선수이기도 하고 그리고 미러키가 예년에 비해서 지금 빠따가 굉장히 별로잖아요. 좌완 상대를 맞았을 때 약한 점이라든지 특히나 홈일 때는 더욱더 약해진다 뭐 이런 것까지 있어가지고 미저라우스키는 잘하는데 빠따가 좀 어려움을 겪을 만한 뭐 이런 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양키스도 홈에서 이제 원정으로 가는 경우에는 특히나 뭐 실점이 많이 줄어들긴 한데 득점도 많이 줄어들거든요. 거의 뭐 4점가량 언더로 간다 이런 것까지 있어가지고 지금 양키스가 빠따 분위기가 굉장히 좋기는 합니다만은 미저라우스키는 만만치 않을 거다. 미저라우스키가 내려가고 난 이유가 문제일 것 같은데 어쨌든 미러키도 꾸준하게 이렇게 불펜이 좋은 팀이기도 하잖아요. 양키스는 반대로 지금 생각보다 불펜이 잘하고 있고 뭐 이닝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이 좀 과부하된 면은 있는 것 같다 이런 건 있는데 저는 일단은 뭐 양키 사이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저라우스키는 되게 무섭지만은 미러키의 빠따는 그래도 프리드면 견딜만한 것 같고 미저라우스키가 프리드보다는 이닝 소화 능력이 떨어질만하다 이런 거 생각을 해서 저는 뭐 양키 쪽이나 뭐 언더 7.5지만은 이게 지금 양키스가 언더 보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도 한번 뭐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텍사스 대 시컵이고요. 쿠마 로코랑 벤 브라운인데 일단 벤 브라운이 쓰임새가 지금 좀 애매합니다. 원래 지금 막 마무리로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얘를 이제 막 마무리로 쓰기도 하고 멀티이닝 불펜으로 쓰고 막 이러는데 어쨌든 방어력이 굉장히 훌륭해요. 처음에 나왔을 때는 원래 포심이나 너클커브 투피치였다가 올 시즌에 이제 좀 싱커 같은 것들을 더해가지고 땅볼 비율도 올라가고 괜찮아요. 단순하게 이제 벤 브라운은 처음 등장했을 때 이때부터 포심이랑 너클커브 같은 거는 좀 정평이 나 있다가 그 다음 시즌에 포심이 완전 멸망을 했거든요. 이래가지고 막 못 부상도 오고 이래가지고 경기를 많이 못 뛰었는데 올 시즌에는 그냥 전천후 불펜으로 쓰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내일은 선발로 나온다고 해가지고 벤 브라운이 얼마나 길게 이어갈지 잘 모르겠어요. 처음 나왔을 때는 뭐 선발 역할을 했던 만큼 뭐 5이닝, 6이닝 넓게는 막 예전에는 막 한 7이닝 정도를 노히트 했던 경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날 컨디션 따라 좀 달라지긴 해도 내일 얼마나 길게 뛸지 잘 모르겠어. 아마 그 뒤로는 이제 아사드 같은 애들이 좀 벌크 가게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아사드는 올 시즌 굉장히 안 좋거든요. 나는 일단은 벤 브라운이 얼마나 길게 가느냐 그게 이제 컵스의 마운드의 퀄리티를 결정할 것 같은데 어쨌든 컵스는 지금 분위기 자체는 아주 훌륭합니다.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애틀랜타랑 공동으로 승률이 1등이에요. 홈에서는 15연승을 달렸고 이제는 원정이지만은 전체적으로 넓게 봐도 전체적으로 이제 9연승 중이기도 하다 뭐 이런 것까지 있는데
텍사스는 홈으로 오면은 되게 언더로 가는 팀입니다. 원정에 비해서 홈일 때는 점수가 굉장히 많이 안 난다. 쿠마 로커도 글쎄 올 시즌 초반 스타트는 생각보다 좋다가 지금은 좀 좋지 않은 것도 있고, 이게 컵스가 이 마운드가 좀 더 믿을만 했다면, 벤 브라운이 길게 갈 거라는 그런 믿음만 있다면 컵스를 좋게 보겠는데 그게 아니어가지고 애매하거든요. 아사드가 나오면 어떻게 될지 몰라. 이거 다른 날보다 컵스의 이래 마운드 운영이 좀 믿음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또 이제 홈도 아니니까 믿음도 주는다는 생각이 있는데, 어쨌든 저는 뭐 빠따적으로는 컵스가 좀 더 분위기는 좋아 보인다 이런 건 있어서 컵스의 승리나 뭐 한 점차 게임, 벤 브라운이 길게 쓰이고 아사드가 너무 최악인데 그거보다는 좀 좋아질 요량이 있기는 해요. 언더도 고려를 하고 있지만 그냥 다른 날보다는 컵스가 맛이 없다, 그런 쪽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애리조나 대 매치고요. 넬슨이랑 맥클레인인데, 넬슨은 지금 방울이 너무 형편없어요. 원래 이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냥 얼마 전에 막 0.1이닝 동안 8실점 하고 막 이런 경기들이 있다 보니까 좀 고장이 많이 난 것 같아. 가장 최근에 컵스와의 이제 그 리글리 필드에서 플라이오 같은 거 유도 잘하면서 잘 막았던 경기가 뭐 있었긴 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이제 위기를 내주고 막 그랬었는데, 어쨌든 저는 앞으로 나아질 이런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맥클레인은 지금 방울도 훌륭하고 괜찮다. 작년에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좋았었는데요. 지난번에는 이제 4이닝 만에 좀 투구수가 많아지고 일찍 내려갔지만은 그냥 퀄리티 자체는 좋은 선수라고 봐야 됩니다. 삼진 개수나 볼넷도 안 줘, 피홈런도 안 맞아. 그냥 이닝만 조금 더 잘 먹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이제 애리조나나 매치나 둘 다 빠따 상태가 되게 안 좋아가지고, 심지어 애리조나는 얼마 전에 이제 뭐 피츠버그한테도 되게 고전했었고, 요즘에 최근에 이제 한 7경기가량 1승 6패 안 좋은 분위기가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쨌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빠따가 좀 저조했다는 게 크고, 앞으로 뭐 마르테 같은 타구의 질은 좋다던가 이런 건 있는데 당장 내일은 어떨지는 모르겠네요. 어쨌든 둘 다 지금 빠따적으로는 침체기인 것 같다. 매치는 한 번 잘하더니 바로 어제도 퀸타나한테 엄청나게 막힌다던가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저는 언더 같은 것 좀 생각이 좀 들고요. 둘 다 그리고 한 점차 게임 빈도가 꽤 있는 편입니다. 한 점차 게임이나 뭐 언더 이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역시나 뭐 선발 퀄리티는 매치가 좋지만은 매치는 그냥 믿을 수 없는 팀이잖아요 지금. 그런 것들 생각했을 때 누가 2등 간에 참 최근에 안 좋은 분위기를 끊는 셈일 거다 이런 생각이어서 저는 뭐 승리보다는 그냥 뭐 언더라든지 한 점차 게임 이런 정도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샌디에고 대 세인트루이스인데, 그리핀 캐닝이랑 맥그립이에요. 그리핀 캐닝이 저번 경기가 이제 올 시즌 데뷔 등판이었는데 5이닝 1실점 했거든요. 그 전에 뭐 마이너리그에서도 그냥 그럭저럭 했다 뭐 이랬었는데, 작년에 매치에서 초반에 괜찮다가 이후에는 좀 많이 무너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믿음은 없어. 그냥 기대보다는 잘했다 뭐 그 정도였었고, 맥그리비는 작년에는 제구 같은 게 훌륭했었거든요. 올 시즌도 그런 거는 유지가 잘 되고 있고 피안타도 생각보다는 적다 뭐 이런 거는 있는데, 지난번 경기도 근데 6이닝을 견디긴 했지만은 좀 이제 병살타 유도가 잘 됐습니다. 무려 이제 4개나 유도를 했어요. 그날 아마 총 4개고 얘가 있는 구간에서 3개였을 텐데, 어쨌든 병살타 유도가 잘 돼가지고 좀 다저스를 잘 막았던 이런 것들이 있긴 했었습니다. 어쨌든 현재 이제 보이는 퀄리티로는 맥그리비가 나쁘진 않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지난 몇 년 동안 얘를 뭐 깔짝깔짝 써볼 만큼 세인트루이스가 기대하고 있던 그런 유망주였었고, 지금 샌디에고의 빠따 폼을 봤을 때 이 타티스가 본인이 치고 있는 이런 타구의 질에 비해서는 지금 아직까지도 홈런이 없고 되게 오피스가 별로고, 마차드는 그냥 못하거든요. 뭐 이외에 여러 애들이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샌디에고가 어제도 보였습니다. 세인트루이스도 잘 친 건 아니지만은 여러 선수들도 팔고 리빌딩 시즌인데도 중부지구에서 2위를 하고 있다는 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난 그런 거 봤을 때 그냥 세인트루이스 역배에 조금 더 의의가 있는 것 같다. 네, 샌디에고의 빠따가 계속해서 구린 거? 그런 것들 생각해갖고 저는 뭐 세인트루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저스 대 애틀랜타인데, 얘네들은 뭐 지금 내셔널리그에서 이제 각각 이제 3등, 2등 정도 하고 있는 애들이에요. 시언 대 세일. 아무래도 선발은 뭐 세일 쪽으로 쏠린다고 봐야겠지만, 이게 세일도 약간 의미스러운 거는 일단 여태까지 다저스한테 조금 안 좋았습니다. 이 친구가 가장 뭐 전성기였었던 그런 시절에도 다저스한테 조금 어려움을 겪었었고요. 이제 좀 나아지기 시작했던 뭐 작년이나 재작년 이럴 때도 다저스만 만나면 약간 좀 불안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4.2이닝 5실점, 5이닝 3실점 막 이런 식으로 다저스 만나면 약간 작아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현재 뭐 방울 같은 것들을 훌륭하고 직진 경기도 뭐 삼진 11개 잡고 이런 거는 좋아하는데, 세일도 약간 우려스러운 거는 현재 이제 바빕이랑 이런 잔류율이 아주 높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운이 조금 깃들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바빕 223에다가 잔류율 91.4. 그래서 사실 바빕은 세일이면은 그럴만하다고 생각은 되는데, 이게 잔류율이 엄청 높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좀 맞은 위기 대비 실점은 아주 뭐 통제를 잘하는 셈이다 이런 건 있는데, 좀 운적인 요소가 깃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보이고 있는 이런 방울 대비 FIP가 꽤나 높기는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리스크는 있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은데, 근데 뭐 에미시언이 생각보다 못하고 있는 것도 보이기는 하죠. 뭐 좋은 날에는 저번에 컵스 상대로 삼진 10개 잡고 뭐 이런 거는 보여줬습니다만은, 지금 뭐 한 2경기 연속으로 상대의 헛스윙 유도나 이런 거는 잘 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난번 경기 4.2니 그친다던가 뭐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글쎄, 저는 둘 다 약간의 의심이 있다고는 보이긴 합니다. 둘 다 뭐 빠따도 원래부터 지금 1, 2등 하는 애들이고 이런데 이게 둘 다 지금 좀 감소세거든요. 다저스도 원래 유일하게 막 메이저리그에서 OPS가 840 이렇게 되다가 많이 떨어진 거고, 애틀랜타도 다저스가 떨어진 틈을 타갖고 1등을 했지만은 최근에 경기들에서 이게 좀 떨어진 면모들이 많이 보여왔었어요. 그래갖고 다시 1등을 내준 셈이라서 최근에 빠따는 둘 다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 오히려 다저스가 좀 이제 올라오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봐야 되지만, 어쨌든 뭐 세일 상대로 어려움을 겪을 만한 것도 그렇고, 겉으로만 봤을 때 좀 더 이렇게 세부적인 부분으로 보면은 현재 이제 로스터에 있는 애들 상대로는 세일도 다저스 상대를 매우 잘했고, 그리고 뭐 이제 시언도 많이 상대 안 했으나 아주 잘한 상태이기는 하거든요. 이런 거까지 고려를 하면은 정말 뭐 빠따가 센 애들이지만은 최근의 폼으로는 언더 같은 것들을 좀 생각해볼 만하지 않을까, 뭐 그 정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저스는 뭐 홈에서 저항타대로 약해지는 부분도 있고, 그 저항이 세일이라고 하면은 언더도 한번 고려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샌프란시스코 대 피츠버그인데, 이게 샌프란시스코가 내일 로비레이가 나올지 안 나올지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년에 비해서 지난 시즌에도 초반에 스타트가 좋았는데 지금도 이 정도면 훌륭한 편이지만은 늘 이제 피홈런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편입니다. 그래도 뭐 이닝 소화도 약간 작년보다 아쉽다던가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 일단 로비레이가 나올지 안 나올지조차 모르고, 저는 그냥 샌프란시스코 시리즈 때는 이거는 그냥 랜덤 루프 나올 때 그런 날만 가보려고요. 내일 뭐 로비레이가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데, 지난번에는 갑자기 땜방으로 나왔던 막 맥도날드 같은 애들이 엄청 잘하고 이런 건 있었지만은 일단은 샌프란시스코의 마운드 운영을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피츠버그의 물로진스키인데, 매번 말하는 물로진스키랑 브렉스턴 애쉬크래프트 이 두 명의 불펜들을 선발로 올려 썼더니 둘 다 괜찮았다. 근데 그 중에서도 물로진스키는 작년에도 아쉬운 면모가 있었고요. 올 시즌도 지금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직전 경기 때 약간 회복을 했지만은 삼진 10개 잡고 했지만은 그래도 뭐 장타가 좀 많았다던가 좋지는 않았던 모습도 있어가지고 저는 의심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다른 피츠버그의 선발들보다는 좀 믿음이 덜하다 이런 거는 있어서 내일 피츠버그도 어제같이 그런 깔끔한 경기는 하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둘 다 지금 빠따가 그렇게 좋지가 않은데, 양팀 다 특히 이제 샌프란시스코는 그냥 리그 OPS 꼴찌고 우한 상대로 홈일 경우에는 특히나 빠따가 더 말이 안 된다. 원래부터 이제 홈 구장이 워낙에 좀 투수 신화적인 구장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있고, 최근에 넓게 봤을 때 지금 9경기 동안 1승 8패거든요. 특히나 중심 타자인 데버스나 뭐 아다메스, 지금 체프몬도 되게 못하고 사실 이정우 선수도 하락세잖아요. 그런 것들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냥 샌프란시스코 빠따가 그냥 리그 꼴찌인 이유가 있는 것 같다. 반대로 피츠버그도 좌한 상대로 특히나 원정인 경우에는 빠따가 되게 좀 적어진다고 하던데, 또 얘네들은 이제 홈보다도 원정 갔을 때 언더 쪽으로 많이 가는 편이기도 합니다. 이런 거 생각하면 그냥 언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샌프란시스코의 투수가 누가 나오냐가 문제다. 그리고 물로진스키 역시 언더에 딱히 뭐 적합한 선수는 아니어가지고 굳이 본다면 저는 뭐 피츠버그의 현재 역배? 샌프 빠따가 워낙 별로라? 그냥 그런 거 보는 정도고, 7.5는 사실 이런 선발 투수들한테 어울리진 않긴 한데 그래도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NBA 플레이오프인데 필라델피아 대 뉴욕입니다. 뉴욕 닉스가 그냥 필라델피아라도 뭐 질밟아버리는 경기들이 여러 있었어요. 근데 직전 경기 때는 사실 좀 비등비등 하다가 결국에는 에이스 차이가 많이 갈랐다. 브런슨이 확실히 좀 발이 풀린 것 같더라고. 브런슨이 꾸준히 좋은 게 있고, 지난번 경기는 엔비드도 못 나왔다. 맹장수술 여파이 지금 이제 아마 한 2경기째 이렇게 좀 빠지는 것 같아요. 내일 경기도 퀘셔아블이라고 하던데, 글쎄 일단은 뭐 내일 나올지 안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맥시도 보니까 얘가 시즌 중에서도 이제 엄지손가락에 부상이 있었는데 지난번 경기 이걸 삐끗했다고 하더라고. 그러다 보니 맥시도 상태가 조금 안 좋았고, 맥시가 2년 전인가쯤에는 그때 얘네들이 플레이오프에서 만났을 때 뉴욕 상대로 진짜 맥시가 엄청 잘했거든요. 그때랑은 사뭇 다른 모습이기는 하더라. 근데 필라델피아도 여지껏 엔비드도 지금 오락가락한 데다가 맥시도 정상 상태가 아니고, 에지컴이나 뭐 조지 같은 애들, 조지는 나름 꾸준한 편이지만 이게 슛 자체가 많이 없고요. 에지컴도 그때 이제 1라운드에서 보였던 모습이랑 좀 거리가 있다. 이런 게 좀 변수가 될 만은 한데, 이게 뉴욕은 약간 부상이 문제입니다. 아누노비는 지금 플레이오프에서 뉴욕 중에 가장 그냥 꾸준한 선수거든요. 근데 아누노비가 지금 그 햄스트링 때문에 지금 퀘셔너블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뭐 얘기로는 그렇게 엄청 막 경미한 수준이라고 하던데, 내일 당장 뛸지는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햄스트링은 한번 고장나면은 계속 고장나는 부위이다 보니까 아누노비를 관리해줄 가능성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미칼도 꽤 올라왔고요. 일단 브런슨이 에이스 역할을 너무 잘해주는 거? 그런 게 좀 돋보이는 것 같아. 이런 클러치에서의 역량 차이. 내일 엔비드가 온다면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 근데 엔비드도 뉴욕한테 쉽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해요. 못방 같은 것들도 크게 압도하기도 어렵고 해가지고 저는 그냥 뉴욕이 체급이 조금 더 좋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게 뉴욕이 시즌 중에는 이게 좀 좋은 분위기야 이런 게 오락가락 하다가 애틀랜타와의 시리즈에서 이게 분위기가 확 올라왔잖아요. 저는 그런 연장선상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뭐 뉴욕을 그냥 좋게 보는 매치입니다. 이거는 원정이어도. 필라델피아 닉너스 감독이 조정을 참 잘해온다는 생각이 있는데, 근데 그거를 감안을 해도 뉴욕이 너무 좀 빡센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다음 미네소타 대 샌안토니오인데요. 얘네들 첫 경기 때는 미네소타가 샌안토니오를 잘 몰아붙였지만은
와, 직전 경기 때는 그냥 아주 말도 안 되는 경기였습니다. 샌안토니오가 2쿼터부터는요, 아주 뭐 턴오버 같은 거 엄청 유발을 하면서 아주 윈터를 그냥 부숴버리기도 했거든요. 거의 뭐 경기는 40점 차 이상도 나고 막 이랬었는데, 근데 이제 그날 경기가 페이스가 109.5가 찍혔습니다. 샌안토니오가 이 업템포 농구로 엄청 잘 밀어붙였어요. 저번 경기에서도 1쿼터 때는 양팀 다 이 페인트전 수비가 엄청 빡세갖고 엄청 안 들어가다가 2쿼터 때는 샌안토니오가 이제 그 지공보다는 속공을 많이 쓰면서 그래갖고 아주 뭐 갈라버렸거든요. 미네소타는 3점도 안 들어가, 야투도 계속해서 삐갈이 나고, 샌안토니오는 고베어가 정상적으로 발을 붙이고 수비하기 어려운 그런 구도로 빠른 농구로 이렇게 좀 많이 좀 좋은 게 있었는데,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턴오버를 많이 유발을 해야 되거든요. 지난번 경기는 그런 게 잘 이루어졌지만은 과연 미네소타가 또 한번 지난번과 같은 그런 많은 턴오버를 범할지, 이런 거는 좀 고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2턴오버나 범하고 야투 같은 것들을 엄청 바닥이고 이랬어가지고 저는 미네소타가 저번 경기 너무 저점이었다고 생각은 해요. 그리고 또 얘네들이 이제 홈으로 왔을 때는 저번 이제 덴버와의 시리즈 때도 홈일 때는 언더게임이 엄청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통제가 된다면은 샌안토니오한테 이런 업템포 농구를 허용을 하지 않고 최대한 고베어 수비가 발휘가 될 수 있는 이런 좀 지공 농구를 유발을 한다면은 저는 미네소타가 또 한번 한 타임이 있을 거라고 보이기는 하거든요. 글쎄, 저번 경기 직전 경기가 너무 개판인데 아무래도 미네소타답지 않게 너무 이제 좀 업템포 농구에 휘말렸다 이런 게 있어서 저는 일단 홈으로 온다면은 덴버와의 시리즈도 보여준 것처럼 언더 가능성을 한 번 더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둘 다 이제 인사이드는 너무 수비가 좋아가지고 쉽게 득점이 안 나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언더라든지, 사실 승패는 그냥 미네소타 프레임 보는 거 너무 어려워. 샌안토니오 체급이 있다 보니까 특히나 직전 경기가 그런 게 많이 보였어서 저는 이 경기는 사실 그냥 미네소타를 응원하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샌안토니오가 좋은 걸 알면서도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추천을 막 못하겠어. 겉으로 보기에는 샌안토니오가 좀 더 체급 위인 것 같기는 하고요. 좀 언더를 우선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